3월 8일 시즌 2 2-8 오늘 한번 유튜브를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례정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선거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이 소원이니까요. 공수처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소원이니까요. 선거법 개정의 명분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자 소수 정당을 원내에 진입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제대로 된 민의와 사표를 방지하려면 비례대표는 이때 비례대표 투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정당이 지역 후보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당선자 빼고 각 정당에서 얻은 전국 득표수를 퍼센트로 바꿔서 비례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유권자가 1000만 명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국 지역구 득표 합산 예를 들어서 강남의 몇 표, 송파의 몇 표, 동구의 몇 표, 인천 북구의 몇 표, 광주의 몇 표, 부산의 몇 표, 울산의 몇 표, 중구의 몇 표,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 253개 지역의 득표수를 합산하니까 400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비례는 이 400표를 퍼센트테이지로 합산하면은 비례 47석 중에 40%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100만 표를 받았다면은 47% 중에 10%를 가져가고 자유한국당이 전국 득표가 300만 표다. 그러면은 30% 가져가는 이런 식입니다. 후보들 많지 않습니까? 253개 지역의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가 한 표도 두 표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받은 후보들, 정당 소속의 후보들을 전부 다 합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래야 사표가 진정하게 방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아니라 그냥 다시 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서 하여튼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사표 방지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거 연합도 사라질 겁니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검찰은 정부 관리하에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대통령 권한 밖이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수처를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잘못해서 윤석열 같은 놈이 공수처 처장이 되었습니다. 계속 대통령 발목 잡기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나마 법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팔다리를 자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처장이 잘못 임명된 경우 이거는 재앙입니다. 말 그대로. 왜 민주정부일 때만 족쇄를 채우는가? 저는 이게 불만입니다. 어쨌든 굳이 문재인 족쇄를 채우는 공수처 때문에 민주당이 불리한 이 선거법 개정까지 하는 것까지는 자충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20석만 받았더라도 미래한국당은 출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부터 반성하고 미래로 나가야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을 위하여와 열린 민주당이 탄생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는 모든 정당들이 비례 연합 공천을 하는 겁니다. 원래 취지였던 소수 정당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명분, 실리 둘 다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당이라고 봅니다. 시사타파의 개총수는 정치인은 빠져라. 정의당의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당만 참여하면 더 좋지 않나. 시민정당이 20석 나오면 교섭단체로 민주당이 시민당, 친여단체가 두 개가 있으니 국정 운영이 더 편해졌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참여한다면 민주당 단대 비례정당인데 어떻게 미래한국당과 다르다고 차별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은 빠져라도 좋다. 정치인은 빠져라. 좋습니다. 완전 시민정당이니까요. 그런데 정치인이 없으면 인지도가 낮습니다. 또 공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주당이 7명만 명단을 시민당에 주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고, 정의당, 민생당 순번을 전하는 것도 정당에서 명단을 받아야 할 텐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속일 수는 있겠죠. 근데 뻔뻔짝 검찰은 미래한국당은 놔두고 시민당만 압수수색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당은 불가능할 거란 게 제 생각입니다. 정의당 없는 시민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개총수의 말로는 민주당만 참여하면 더 좋다.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만 참여한 것이다. 그래서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가 있고 지역구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의 꼼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꼼수든 나이든 어차피 지역구 선거에서는 큰 이변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든다 해도 자유당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만들었기 때문이죠. 다만 정의당이 반발하겠죠. 엄청 반발하겠죠. 정의당이. 이것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정의당과 황교안 당이 합쳐서 민주당을 공격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정의당에 참여하는 시민당은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 해도 대다수의 국민은 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민당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위성당이면 정치인이 참여하는 열린민주당이 더 크게 성공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비례를 내고 열린민주당도 비례를 내고 국민이 알아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명분과 실리를 다 차지해서 정의당은 반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당은 민주당 비례가 옮겨가는 형태이고 열린민주당은 독자적으로 비례를 내기 때문에 민주당도 후보를 냅니다. 정의당과 미래통합당에서 뭐라고 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개총수가 말하는 시민당이 정의당이 참여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열린민주당이 개총수가 말하는 지역선거에서 꼼수라고 공격받는 일은 열린민주당이 더 없다는 겁니다. 왜? 시민당은 민주당이 참여하면 민주당 비례를 내지 않을 것이고 열린민주당이 독자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비례를 내기 때문이죠. 비례를 내는 민주당을 비례를 내지 않는 통합당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든 통합당이든 민주당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민주당 지지율 40% 중 저는 열 지지자가 한 10%로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망할 때 노무현을 지켰던 지지율이 15%, 12%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조심조심 조용조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조용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변수는 코로나19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40%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50%도 그냥 저관여층입니다. 그래서 총선 때 투표율이 60%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저관여층은 더더욱 투표장을 안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 투표자들만, 적극 지지자들만 투표를 할 것입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에게 투표장을 나오게끔 해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핵심 지지자들을 멀리하고 중도만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금태섭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정치 저관여층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에 불편하고 불만을 품는 민주당 지지층은 열린민주당을 찍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린민주당 간판이 정봉주와 손혜원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비호감이 강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게는 호감도가 오히려 가장 강한 인물입니다. 또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봉주, 손혜원. 중도나 통합층 지지자들에게는 둘도 없는 죽일 놈이겠죠. 그러나 민주당 핵심 지지자들에게는 이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명분 때문에 그냥 비례를 낼 경우 민주당에게는 한 20% 정도가 할 것이고 열린민주당에게는 한 17% 정도로 간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 10%에서 17%. 바람을 타면 17%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열린민주당을 지지할 경우는 17%보다 30까지는 예상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지지율 40% 중에서 10%는 지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큼 정봉주와 손혜원이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이죠. 열린당이 17%만 받아도 10석은 나옵니다. 미래한국당에 가야 할 의석수 10석을 열린당이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야 될 10석을 플러스로 10석으로 되니까 20석 정도의 효과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민주당, 정의당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당이 좋습니다. 명분과 실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의당이 합류를 거부하는 이상 민주당은 그대로 갈 것이고 열린민주당 지지자가 알아서 밀어주는 게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교안당이 120석 미만으로 떨어져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가반을 차지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옛날 열린 우리당이 153석을 차지했을 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교섭단체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80석만 되어도 여야 합의 없이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반대표 120석은 황교안이 120석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나 아니면 다시 이명 박근혜한테는 후퇴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황교안당 120석 미만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든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시민당이지만 시민당이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합리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열린민주당을 많이 찍어줘야 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